공부하다 못한 아이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처음 얘기했었는데, 보통 보면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 또는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90명 정도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대개 한 10% 정도는 관심이 없고 10%도 10% 정도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90%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잘못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그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책임, 두 번째, 학교에 대한 책임, 세 번째, 학원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 컴퓨터 또는 핸드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실제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아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그게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기준도 되게 애매할 뿐더러, 잘하는 것에 맞추면 이게 성적 순위로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는,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보면 아이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해서 우리 아이가 10명 중에 5등, 6등에도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거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되고, 아이들도 그 정도면은 별로 무리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 쪽으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10등에서 5등을 한다라는 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또 아이가 1등 하기를 또는 2등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또는 5등을 하든 행복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 목표는 뭐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자. 여기서 공부라는 것들은 좀 범위를 좁혀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공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한 1년 동안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1년 동안 직접 같이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두 가지 프로젝트에서 하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하는 것. 이게 1년 동안 하실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6월 1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것들을 좀 목표를 설정해서 실제 같이 한다. 눈으로 보고 그냥 끄덕끄덕이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길러 나가겠지만, 실제로 기능적인 것들을 길러나가는 습관화 전략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만 실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첫 번째 보면,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다 못한 아이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쪽에 너무 빠져 있다. 속이 상하시는데 두려운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되면 아이하고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변하지도 않는데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두려움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지만, 이런 생각 있죠.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나 강요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러면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되게 힘들게 만든, 본인이 힘드니까 그것들이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하게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와 담산 아이의 그 담장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해도 좋겠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시작해보자라는 거죠. 먼저. 그랬을 때 어떻게 전체적인 틀거리를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뉴스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시기에 더 그렇겠지만,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두 개가 상충한다라는 거죠. 부모로서는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채찍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늘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조사하게 되면 대부분 다 1위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스트레스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스트레스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마음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압박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압박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헬리콥터 부모님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앞에 어떤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치워주고,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 그게 꼭 좋은 부모 역할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좋아하는 애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의 출발점, 첫 번째 어떻게 틀거리를 하지? 오늘 전반적인 틀거리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출발점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종교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 하면 그런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 공부를 시킨다라는 것,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마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원래 공부 못해라고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면 그 뒤로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똑같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생각을 딱 놓으면 그 생각과 일치하는 행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 공부를 좋아하려는 시도는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시도하지 않는데 아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야 라는 믿음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조금 더 짙어지면 이제 그게 확신시 된다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 공부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얘도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시기까지 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거기에 먼저 나도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 모든 행동 변화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작은 실현들이 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어렵고 귀찮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이런 본능과의 끝없는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딛고 넘어가면, 처음에는 내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장벽이 있어서 그것들을 넘지 못하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게 큰 장벽이지만 그거를 넘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지지선이 된다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들은 다 힘든 장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패란 없다라는 것들, 이런 믿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본인도 그렇지만 아이에게도, 아이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 강한 역할들, 쟤 공부시켜야 돼 라고 해서 학원을 많이 끊어서 보내라는 것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좋아해 라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행동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믿음,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그 전에 것들은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교육학을 배우게 되면 첫 번째 배워두고 오랫동안 배우는 것들이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행동심리학 이런 것들, 그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거냐면, 행동을 수정하는데 어떠한 행동들이 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자극이라든지 보상을 주면서 그 행동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계에 퍼져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배운 지식들을 하나씩 더 합쳐서 자기만의 지식들을 더 확대해 나간다라는 구조주의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점검표를 활용하는 거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점검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한 번 작성하면 할수록 훨씬 더 강한 자극제가 된다는 거죠. 해보셨죠? 달력에 체크 한 번만 이렇게 V자 체크만 했을 뿐인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굉장히 막강한 행동을 자극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점검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점검표를. 그래서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행동 점검표로 안 되는 날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점검표 작성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하루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게감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점검표에 모두 체크를 하려는 마음가짐이지만 중간에 부득이해서 점검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그 다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점검표 꼭 작성해서 그것들 체크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고 1년 정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계에서 맨 처음에 상대가 나와의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해를 못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만큼 했었는데 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인정을 못하고 나를 공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 상하게 되면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아이가 공부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계속 다치는 거잖아요. 아이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다치다 보면 아이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거나 또는 아이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화 창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 창구가 없어지면 실제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아이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 창구는 유지를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들어왔을 때 학원을 끝나고 또는 학교 끝나고 들어왔을 때 짧게라도 30초든 1분이든 이렇게 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을 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쉴 때 뭐 이럴 때 꼭 하루에 적어도 1분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좋냐면 질문을 하고 아이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런 대화 창구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부모님의 그 토크 지분은 30%를 넘지 않고 아이는 한 70% 이상. 주제는 뭐냐면은 공부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죠. 너 오늘 뭘 배웠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이가 맨 처음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오늘은 친구하고 어떻게 지냈니?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 창구가 없어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없애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 창구가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아내는 그 대화 창구를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그 소통 창구가 없어지면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도 전달할 수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 창구를 유지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 대화 창구도 계속 맨 처음에는 얘기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것도 밥 먹을 때 계속해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듣는 것 얘기하다 보면 아이도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런 창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거는 습관의 경로 루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반복이 되게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들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는 행동으로 좀 한번 좁혀볼게요. 실제로 아이가 왜 공부와 담을 쌓았는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이가 재밌어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부는 관심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쉽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쉽게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TV는 요새 잘 보진 않죠. 어쨌든 간에 영상 매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노출돼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아이가 TV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하루에 한 2-3시간 노출돼 있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해서 부모님이 얘기하지 말고 너 스마트폰 하지 마라, TV 하지 마라 라는 말로 스마트폰을 줄이거나 TV를 줄이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대학교 때 CC들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사겨라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귄다라는 말을 알았을 때는 그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잖아요. 아이도 어떤 심정이 있냐면 아이 마음속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공부를 하기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공부 얘기를 하면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찔하게 되면 나를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줄이게 하는 것들, TV를 줄이게 하는 것들, 게임을 줄이게 하는 것들을 말로 하면은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는 스마트폰을 줄여야지, 저 시간을 줄여야지, TV 보는 거 줄여야지, 게임을 줄여야지 라는 마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들에 대한 방향은 설정해 두지만 그 구체적인 말은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뭐냐면 모든 것들은 아이에게 좋지 않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고치는 거는 행동 줄이는 거예요. 그 행동 줄인 만큼 다른 것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처음에는 거부감이 덜한 행동으로 아이도 모르게 천천히 그랬을 때 이 시간을 줄이고 이 시간을 늘릴 거예요. 이 마음대로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간을 줄이고 이 시간을 늘릴 거예요. 아이에게 독서, 교과서, 문제 풀기 시간 늘릴 거예요. 근데 말로 안 된다 그래. 똑같아요. 이렇게 줄여 말로 안 되는 것처럼 독서에, 교과서, 책 공부에, 숙제에, 문제 풀어 뭐 이런 것들을 말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향점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거 줄이고 요거 늘릴 거야. 이런 것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아이가 책을 읽는 시간 늘려야 되고 교과서를 보는 시간 늘려야 되고 문제 푸는 시간 늘려야 되는 마음들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다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컨텐츠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스마트폰, TV 줄인다라는 거, 독서, 교과서, 문제 풀기 시간을 늘려야 돼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말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직접 지시하는 것들은 아이를 더 멀리 가게 한다. 더 움츠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상대에게 공격적인 언사로 이야기하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건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그거는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진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상대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격적인 언사로 당신 술을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 라고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면은 그 말은 맞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절대 외형적인 언어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제목 똑같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작전으로 가야 돼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이 줄고 행동이 늘고의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행동점검표에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넣어서 체크하시고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체크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전체 얼개예요. 그 어떤 마음가짐부터 어떻게 행동을 조절하지에 대한 그런 수단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지라는 전체적인 얼개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이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되게 게임이나 어떤 연예인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놔주라는 거예요.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유롭게 놔주라는 거죠. 너 게임 그렇게 하다가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걱정들에 대한 언사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아이 수업을 했을 때 5학년 수업이나 6학년 수업 들어갔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이 게임 되게 좋아하는 그 게임을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페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기록이 대단하더라. 그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그런 기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시간, 하루 연습량, 하루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까지 하고 그 아이는 좀 더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페이커다. 그런 얘기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 게임, 아니면 어떤 연예인,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독서, 공부, 배움의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인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막 이랬을 때 이순신 아니면 빌 게이츠 위대한 사람들 막 얘기할 때보다 누구를 얘기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 됐냐면 BTS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들이 이뤄냈던 업적들, 춤, 노래 합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이르기까지 연습했던 연습량이라든지 거기 중에 누군가는 책벌레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 이거 읽더라. 그게 영상에도 나오고 책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 야, 이 친구들은 저런 노래와 저런 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준비들을 했더라라는 것들을, 준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 이게 어떤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넘어봐야 어디 있겠어요. 연예인 또는 게임 아니면 뭐 그런 범주에 있는 것들은 모든 교과서와 다 연결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역사적인 지식들을, 국사 또는 아니면 경제적인 지식, 배운 것들, 아시는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 뭐하고요? 배움과 관계되는 것들, 노력과 관계되는 것들. 그들도 어떤 영역에 있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배움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짝살짝 얘기해주면, 그게 거저진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자기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다라는 거죠.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이도 모르게끔 그렇게 자꾸 연결시켜서 길지 않아도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 길게 얘기하는 것들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요때 꼭 끝내리라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1년이나 3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1분 얘기하고 내일 1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오늘 꼭 이 얘기들을 완전히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 10분, 2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의 무기는 뭐냐면, 오랜 시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그걸 놓으시면 안 된다. 1년이든 3년이든.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 기간이 실제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래요. 예. 예.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이랑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게임을 부모가 그 자녀와 그 관심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해보고 걔한테 배워보면 걔는 그걸 막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관심사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심사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가야 되는, 이걸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줄이는 게 다른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의 관심사의 공통 관심사를 만드는 것에는 어떤 그게 좋은 효과일 수 있지만,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접고 다른 방법으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 점검에서 행동 변경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좋아해요. 게임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들은 나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시간을 줄이려면 이것들을 줄이면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나가서 운동하는 것들로 아이를 유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게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하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아까 조금 얘기하셨지만, 어떤 하나는 얻을 수 있지만, 교육적으로 하나는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줄이는 데는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행동으로 대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통관심사도 형성하고, 근데 스마트폰도 줄이는데도 어떤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 그 방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테두리. 지향점 하나를 잃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략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아주 지겹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툭툭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매일 한다. 매일.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
근데 오늘 못하고 내일 못하고 그 다음날 못하고 이거는 뭔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표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형식을 너무 많이 갖출 필요는 없지만 모든 교과목은 모든 것들,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들,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교과목과 또는 다른 것들과 배움과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다. 성적이 아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성적,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 반에서 몇 등까지 해야 돼 또는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돼 라는 것들로 시작하게 되면 좁혀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를 가든 아니면은 그 카이스트를 가든 간에 이런 것들 그 퀴즈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카이스트 간 친구들이 자, 그 친구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가서는 내가 걸렀는데 다른 애들을 걸렀겠죠. 제일 잘하고. 근데 내가 카이스트 갔더니 내가 걸러지더라.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서울대를 가든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들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초중고 대부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또 그들만의 다시 줄을 세우면 또 누군가는 처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라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범위라는 것들로 규정 짓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아이를 그런 잣대로 보게 되면 그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들면 그 아이가 마음에 빛이 번쩍하면은 그 등수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조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제일 오래 가고 좋아하는 게 훨씬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공부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목표를 그렇게 바꾼다라는 거.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말이에요. 될 때까지. 예전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 나온 말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해라라고 했는데 될 때까지 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왜냐하면 되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뭐 실제 한번 해보셔요.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것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금은 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세우지만 3년 정도면 어떤 사람이든 본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3년 사이라면 아까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아이가 아니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이 또는 배우자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1년에 3년. 이 1년에 3년이 되게 길어 보이겠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뭐 재수는 선택이고 3수는 필수라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3년이라는 기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3년 했더니 안 돼. 그럼 탁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